하나 깨겠다. 아니 그냥 위에 더안 하고 있어. 이거 40번. 하지만 너 틀렸어. 이거 뭐야? 매체 40번은 진짜 이기야. 40번 다 뭐야?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 40을 여러 번. 자,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최대한 40분 전에 끝내볼게. 그 숙제는 5호랑 2랑 모두 풀이 다 집에 세워야 돼요. 여기서면은 너희 10시까지 집에 못 가기 때문에 해와야 됩니다. 알겠죠? 가서 마이크 좀 듣고 촬영 연결하죠. 다시 못 갔는데. 일단 뭐 빼고 있어. 바닥에 큰다는. 자, 페이지는 이제 저기 인문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 중에서 190페이지 수능 완성 190페이지. 일단 수능 완성 끝날 때까지는 수능 완성 중심으로 해설할 거예요. 그다음에 수능 완성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감 해설 중심으로 이감 해설밖에 없겠지. 자, 일단 수능 완성 190페이지를 펴니다. 회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자,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회계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지, 그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제적 실체가 뭐야? 말을 어렵게 써놨잖아, 그지? 돈이야. 돈이잖아. 경제적 실체 뭐? 돈과 관련된 재무적 정보, 그게 뭐야? 돈 정보. 그지? 돈 얼마 썼다, 얼마 벌었다. 그죠?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이 화폐 단위, 뭐? 원화입니다. 그치? 몇 원. 원화 단위로 표시된 일정한 회계 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내용으로 세입이 뭐야? 돈 들어오는 거. 세출은 뭐야? 돈 나가는 거. 돈 들어갔다, 돈 나갔다. 그치? 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미래에 대한 예산이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란 말이야. 이 예산은. 예산 1년치 예산이다 라고 하면 뭐야?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치? 미래에 대한 계획. 내가 이번 달에 만약에 내가 통장에 300만 원이 꽂혔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쓸까? 100만 원인데 용돈해야지, 100만 원은 저축해야지, 100만 원은 투자해야지 라고 하는 계획을 짤 거란 말이야. 그치? 예산이 뭐야?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근데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그냥 뚝딱 나오겠냐고? 아니란 말이야. 그치? 어떻게 이 계산이 가능했을까? 라고 할 때 회계는 예산의 집행인 뭐라는 거야? 정신 차리지 않고 수업을 하고 있어. 과거입니다. 그렇지? 아니, 내가 지난달에도 통장에 300만 원이 꽂혔다고. 그렇지? 대충 돈을 써보니까 한 용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 그랬더니 남는 돈이 한 200 정도 있어가지고 100만 원은 저축을 할 수 있었어. 그렇지? 그리고 100만 원은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그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짤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내가 이번 달에 처음 입사를 했어. 그럼 이 계획 못 짭니다. 그죠? 못 짜요. 원래 첫 달에 처음 입사하면 계획 못 짜요. 다음 달에 내가 얼마 쓸지. 그치? 한번 써봐야 돼. 그치?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이만큼 쓰는구나. 한
정도 저축할 수 있구나. 그치? 해봐야지 다음 달 계획을 짤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따라서 회계와 예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왜? 얘가 또 뭐가 되겠어 다음 달에? 또 뭐가 되겠어? 실제로 써봤더니 근데 내가 월세를 깜빡했네. 월세 독립해가지고 월세가 나가는 걸 깜빡했어. 100만 원 갖고 안 돼. 140은 써야 돼. 최소한. 응? 그럼 어떻게? 뭐 투자를 줄이지 뭐. 그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또 뭐가 될 거야? 예산이 회계가 될 거야. 그치? 예산을 짜봤는데 예산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또 기록이 될 거야. 그치? 예산이 이렇게 짰는데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다음 달에 또 계획 짜는 거지. 처음부터 애초에 그러면은 140을 잡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100만 원 저축하고 60만 원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또 예산이 짜지겠죠. 그럼 걔가 또 나중에 회계가 되겠지. 그치? 그럼 그걸 바탕으로 또 예산을 짜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문단, 2번 문단. 회계는 기장 방식에 따라. 기장이 뭐야? 밑에 뜻 나와 있네. 정체 장부의 적음 또는 그 장부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장부에 기록하는 거야. 그치? 장부 기록입니다. 기장 방식에 따라 단식부기 회계와 복식부기 회계로 구분된다. 단식할 때 단자가 무슨 단자겠어? 헛단자겠지. 홀로, 솔로, 그지? 단식. 복식은 뭐야? 이렇게겠지 뭐. 그죠? 하나냐, 두 개냐 하는 거겠지. 그래서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입 및 지출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증감이 뭐야? 늘어나고 내려가는 거, 그죠?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현금 원화겠지 보통 우리나라는. 그지? 원화 얼마 들어왔다 얼마 나왔다 이거 다 기록한단 말이야. 그치? 원화만 기록해. 그래서 거래의 영향을 한 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로만 파악해 기록하기 때문에 단순하다. 자, 단식이 있고 복식이 있습니다. 기장 방식에 따라서 단식이 있고 복식이 있는데, 그치? 얘 어때? 회계하는 기록하는 기장 방식이 얘는 현금 단일하다는 거잖아. 그치? 단일한 거 뭐? 현금. 현금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요것만 기록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복잡도가 어때? 낮다고 쉽다고. 너희 그 초딩이나 그럴 때 저기 학교나 집에서 용돈 기입장을 써봅시다 이런 거 해봤어?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다 못 써. 용돈 얼마 받았다, 용돈 얼마 썼다. 딱 원화로만 기록하잖아. 그치? 그거야. 단식이야. 말 그대로 초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그죠? 통제가 용이하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벌써 대차평균 하니까 복잡하잖아. 그지?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자산 및 부채 및 자본 등을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얘는 단일한 거를 기록했다면 얘는 이중 기록이야. 그치? 차변과 대변입니다. 두 가지는 나눠서 기록한 게잖아.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뭐야? 몰라 나도. 일단 이거 봐. 그래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구성된다. 자산을 어떻게 쪼갤 거냐? 자본과 부채로 나눌 거야.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을 거야. 그래서 부채가 뭐야? 개인 혹은 기업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즉 빌린 거죠. 그치?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에 상환한다. 갚아야 될 돈이다. 그치? 채무이다. 채무 채권 알잖아 우리. 그죠? 갚아야 될 돈이라고. 그치?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으로, 즉 내 주머니에 지금 만약에 10만 원이 들어있는데 5만 원은 찐 내 돈이야. 5만 원은 빌린 돈이야. 윤희한테 5만 원 줘야 돼. 그러면은 나한테 지금 자산 얼마 있어? 얼마 있어? 내 자산 얼마야? 얼마냐고요? 너? 저희 네.
주머니 10만 원 들어있잖아요. 그치? 10만 원 들어있잖아. 그게 자산이라고. 자산이 방금 뭐라 그랬어? 이래서 아무리 단순한 식이라 하더라도 계산식이 나오면 다 식을 쓰란 말이야. 알겠어? 자산 얼마라고? 10만 원이라고. 왜?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하는 거니까. 5만 원 갚아야 되잖아? 근데 어쨌든 지금 내 주머니에 있잖아. 이거 내 자산이야. 그치? 근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으로. 그치? 그러면 지금 내 주머니에 10만 원 들어있어. 윤희한테 5만 원 갚아야 돼. 내 자본 얼마야? 얼마냐고요? 5만 원이지. 그치? 이게 찐 내 돈 그리고 빌린 돈까지 합쳐서 자산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나 대변과 차변의 합계 금액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것인데 대변은 자산의 감소, 부채 및 자본의 증가, 수익 발생 등을 기록하면 대체로 장부의 오른쪽 변을 가리킨다. 아, 장부를 반으로 쪼개서 쓰나 보다. 그치? 오른쪽 변이 벌써 대변. 그치? 여기다 뭘 쓰는데 자산의 감소 그리고 부채 및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수익 그죠? 그리고 반대쪽 차변에는 왼쪽에는 뭘 쓸 것이냐 거꾸로 자산의 증가 부채나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수익이 아닌 비용 돈 쓰는 거 근데 요거를 싹 더한 거랑 요거를 계산한 거랑 요거 계산한 거랑 같아야 된다고 그렇겠지? 그치? 요렇게 계산하나 요렇게 계산하나 값이 같아야겠지? 그죠? 그거야.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해. 이렇게 계산하나 자산이 얼마나 늘었다로 계산하나 자산이 얼마나 줄었다로 계산하나 역수로 뒤집으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라고.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중성을 띠는데 왜 이딴 짓을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래라는 게 원래 이중적이라는 사업을 해. 원래 이중적입니다. 원래 이중적이야. 그래서 가령 어떤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돈 가운데 1억을 갚을 경우 1억을 갚는다. 내 자산 줄어요 늘어요? 그렇지. 바로 나와야지. 그지? 자산은 준다. 근데 대신에 뭐도 줄어들어 같이? 빚도 줄어든다. 그쵸? 상환이들 빚도 줄어드는 거잖아.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으면서 나쁜 거지? 왜?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나쁜 겁니다. 자산은 좋을수록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치? 자산이 줄었으니까 나쁜 거잖아. 근데 빚이 줄은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이중적이라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기록한다는 거야. 복식 부기 방식은 차변의 합계와 대변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걸 검증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다음보다 회계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을 우선 정해야 한다. 자, 회계를 기록할 때 이번에는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건 방식이었잖아, 그지? 이번에 기준을 뭘로 잡을래? 라고 하는 걸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기준. 뭘 기준으로 나눌래? 라고 했을 때 거래의 체결, 상품의 인수 및 인계, 그 대가인 현금의 교환과 같은 경쟁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수입이나 지출에 대하여 기록되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로 보고되는 일정 기간의 재무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회계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준을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현금주의라고 한다. 현금주의. 그래서 네 주머니에 지금 얼마 꽂혔느냐를 보겠다는 거야. 네 주머니에 얼마 있어?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므로 현금의 유입이 수익이나 수익이 되고 현금의 유출은 지출이나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즉 재화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동안 자 재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치킨집 사장이야. 오늘 치킨 20마리 팔았어. 다 외상으로. 치킨만 한 마리에 10,000원입니다. 나 오늘 얼마 벌었어? 현금주의에 따라서 얼마 벌었어? 누나. 그렇지. 그지? 오로지 뭐로? 현금이 그래서 내 주머니에 얼마 꽂혔는지를 볼 거란 말이야. 치킨 20마리 팔았어? 그래서 내 주머니에 얼마 들어왔는데? 빵원. 그럼 현금주의에 따라서 기록할 때 얼마 본 거야? 빵원. 이렇게 기록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현금의 유입이나 수입이나 수익이 되고 현금의 유출은 지출이나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동안 외상 같은 거지, 그지? 그 동안은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겠다, 그지? 20만 원 계산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재화와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렸다 치자. 갚기는 1,100만 원으로 갚기로 했어. 자, 오늘 빌렸어요. 그러면은 내 현금주의에 따라서 기록할 때 내 오늘 수익은 얼마입니까? 자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늘었어, 줄었어? 늘었어요, 줄었어? 늘었어, 줄었어? 내 자산 어떻게 됐다, 다이너? 늘었어, 줄었어? 1,000만 원을 빌리고 나중에 1,100만 원으로 갚기로 했어. 자산 줄었어, 늘었어? 줄었어요. 늘었어요. 왜? 일단 1,100만 원으로 갚기로 했어도 지금 내 주머니에 1,000만 원 꽂혔잖아. 그치? 지금 내 주머니에 1,000만 원 꽂혔잖아. 그치? 그럼 는 거라고. 그죠? 나중에 너 나중에 1,100만 원 갚아야 돼. 알바 아니고 지금 오늘 현금 1,000만 원이 꽂혔다고. 그치? 그것만 기록하는 거야. 그게 바로 현금주의라는 거야. 그치? 오늘 치킨 20마리를 팔았어도 오늘 돈 안 받았으면 기록 안 하는 거고, 그치? 나중에 1,100만 원으로 갚아야 돼도 오늘 1,000만 원 받았으면 그냥 1,000만 원 기록하는 거야. 이게 현금주의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따라서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 및 자산과 부채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도 제외된다 이랬어요. 감가상각이 뭐야? 한번 들어보긴 했을 거야, 그치? 거기 써있죠.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뭐야? 고정 자산에 발생하는 가치의 소모 비용을 충당하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고정 자산이라는 게 있어. 자산인데 고정되어 있어. 자,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다 치자. 걔 갑자기 세포분해를 해가지고 2만 원이 될까? 안 되잖아. 걔 10,000원짜리 지폐 하나야. 그럼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네? 걔는 가만히만 있어도 가치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아니면은 고정된다? 가만히 냅두면 가치가 어떻게 돼? 어떻게 될까? 얘를 가만히 냅둬 그냥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치가 떨어져 올라가 아니면 그대로 있어? 당연히 상식적으로 채연아?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치? 왜? 금리가 있으니까. 그치? 우리도 채권 열심히 했잖아. 그죠? 금리가 있으니까 가만히 냅둬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그치? 나 어릴 때는 10,000원으로 뭐 할 수 있었다? 짜장면 2그릇에 탕수육까지. 탕수육 A세트. 그치? 너네는 지금 10,000원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냥 짬뽕. 차돌짬뽕 못 먹어요. 너네는 10,000원 가지고. 그러려면 차돌짬뽕 같은 거 먹으려면 11,000원, 12,000원 있어야 돼. 그렇잖아.
그치? 짬뽕 한 그릇 맘대로 못 먹는단 말이야. 맞아? 그거야. 만 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지폐의 가치가. 그게 감가상각이야. 세상 모든 물건, 모든 것들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그치? 수능 완성이 나왔으니까 상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쓰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주의는 단식부기 방식에서 주로 채택하는데 방식이 주로 뭐라고 했냐면은 단식. 저거. 그치? 어울린다고. 간단하게 쓰는 거니까. 그죠? 주로 채택한다 그랬으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 그지? 주로 채택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면 현금의 유효가 지출에 대한 시점과 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금의 유출입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자, 명확성은 있는데, 그치? 굉장히 명확하단 말이야. 오늘 돈 들어왔고 오늘 돈 나갔어. 그거 딱 쓰면 돼. 그치? 근데 뭐가 가능하냐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주작질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손익에 주작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치? 어떻게? 즉 현금의 이출 시기를 조작함으로써 재산 형태를 기업에 유리하게 나타낼 여지가 존재한다. 내가 기업이야. 너희는 나한테 투자할 거야. 내 회사에 주식을 사줄 거야. 근데 내가 오늘 아까처럼 1,000만 원을 빌렸어. 아니야. 사이즈 너무 작아. 1,000억을 빌렸어. 1,100억으로 갚아야 돼. 근데 현금주의에 따르면 나 오늘 돈 번 그 1,000억 번 거야? 아니면 100억 잃은 거야? 번 거지. 그죠? 현금주의 딱 내 주머니 지금 1,000억 꽂혔다니까? 그럼 회사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 개떡상할 거 아니야. 그럼 너희 주식 투자해야 안 해? 하겠지. 근데 내가 1,100억을 갚아야 된다는 건 모르겠지. 그치? 그럼 난 너네들 돈만 쏙 빼먹고 1,100억 갚은 다음에 런. 그럼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주작질이 가능하다. 그 뭐다? 투명성이라고 해볼게. 그게 떨어진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현금의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투명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타난 게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라는 게 나왔는데 발생주의는 재무 상태를 변동시킨 거래나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정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현금이 어떻게 됐다가 아니고 거래가 어떻게 됐느냐를 기록할 거야. 무슨 거래를 했느냐. 나는 1,000만 원을 빌리고 1,100만 원을 갚기로 한 거래를 했다. 요걸 기록할 거란 말이야. 그치? 얘는 그냥 1,000만 원 내 주머니에 생겼네. 얘는 1,000만 원을 받았고 1,100만 원을 내년에 갚기로 했어. 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발생주의는 통상 복식부기 방식에서 주로 택하고 있다. 복식이 많대.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지? 요거 단식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발생주의 방식을 회계처리에 적용하면 현금 거래 이외의 비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비현금, 돈 안 내고도 우리 물건 살 수 있나? 거래를 돈 안 주고 할 수 있나? 난 오늘도 돈 안 주고 물건을 많이 샀어. 돈 안 주고. 그럼 뭘 줬을까 나는? 대신에 신용을 줬지. 신용. 나 오늘 돈 한 푼도 안 썼어. 현금으로 치면. 대신에 뭘 줬느냐? 신용을 줬어. 신용. 편의점 가서 2,000원 주고 콜라를 1+1으로 산단 말이야. 쌤은 이제 빈곤 하니까 1+1 아니면 안 먹으니까 1+1으로 이제 산다고. 그치? 1+1으로 사는데 콜라 2개를 2,000원 주고 살 건데 돈 냈느냐? 안 냈어. 돈 안 냈어. 대신 뭘 줘? 신용을 냈습니다. 내 신용. 너 지금 돈 안 내도 돼. 하지만 너 월급날 지나면 2,000원 낼 수 있지? 그 정도 능력 있지? 오케이.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신 내줄게. 이게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그죠? 신용거래라고 하는 거야. 기억해 두세요. 여기 나왔으니까 상식입니다. 신용거래야.
그래서 신용거래 그럼 만약에 내가 오늘 신용카드로 100만 원 긁었다 치자. 뭐 하려고 100만 원을 긁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로 100만 원 긁었다 치자. 여기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여기 기록해요 안 해요? 한다고. 그치? 끝이야 그게. 그래서 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미수수익이 뭐냐? 아직 안 받은 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 외상값 받아야 될 거. 그치? 기록한다고. 미지급 비용. 이거 뭐야? 외상값 내야 될 거. 그치? 카드값 내야 될 거. 그거 기록한다고. 그 다음에 선급 비용. 미리 받은 거. 기록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아니 선급 비용. 미리 낸 거. 그죠? 계약금 미리 걸어놓은 거. 그 다음에 미리 돈 받은 거. 다 기록한단 말이야. 여기서는. 그래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회계사건으로는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 아까 나왔죠? 그치? 그걸 다 기록한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샀단 말이야. 나는 저기 할부 이런 거 좀 싫어가지고 나는 저거 뭐 KT 통신사 뭐 할부 원가 얼마 이런 거 막 하는데 뭐 요금제 걸려있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나 알뜰폰 쓴단 말이야. 알뜰폰 한 달에 전화비 2만 원 나온다고 19,000원 나와요. 대신에 핸드폰을 그냥 샀어. 그냥 공기기를. 저게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인데 살 때 90만 원인가 주고 샀다고. 90만 원 현금으로 한 번에 90만 원 주고 샀다고. 지금 저 얼마 주고 팔 수 있을까? 중국폰으로 팔면 한 15만 원, 20만 원? 그치? 그럼 70만 원 줄었네? 여기서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해. 난 100만 원 주고 샀어. 그냥 90만 원 주고 샀어. 그것만 기록하는 거야. 근데 이 값어치가 떨어졌네 이제. 여기서 기록해 안 해? 한다고. 여기 기록한다고. 90만 원 주고 산 게 이제는 팔면 20만 원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걸 기록한다고. 감가상각을 기록한다고. 그치? 그 다음에 대손상각. 대손상각은 또 뭐야? 그러니까 떼인 돈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설명 없이 나왔으니까 상식 대손 떼인 돈입니다. 자 내가 태우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다. 태우한테 다시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 근데 태우가 저 돈 없는데요? 어쩔 거임? 이렇게 나와버린다? 받을 수 없어. 못 받잖아. 그치? 끝이야. 그게 대손상각입니다. 난 분명히 100만 원을 줬고 받아야 되거든? 근데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게 대손상각이야. 얘는 기록해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얘는 기록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그치? 100만 원 떼였다고. 그 다음에 평가손익. 이건 뭐냐? 봐봐. 자 비트코인이 겁나 올랐다. 2억까지 올랐다. 오씨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부랴부랴 따라 삽니다. 비트코인 하나를 내가 2억 주고 샀어. 근데 거짓말같이 내가 사는 순간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렇게 되기 시작해. 1억이 됐어. 자 그럼 내 현금주의에 따르면 나 비트코인을 지금 얼마 갖고 있습니까? 얼마 갖고 있어? 너 얼마 갖고 있니? 나 비트코인 얼마 갖고 있어? 현금주의에 따르면 1억 2억 가지고 있어. 왜? 이유 설명해. 1억은 2억 주고 샀으니까 2억 가지고 있는 거야. 끝이야 그게. 근데 평가손익 지금은 그경 비트코인 하나 1억밖에 안 해 라고 했을 때 그 평가액을 여기서 기록한다는 거야. 납득돼요? 여기서는 나 아직 보통 손절 전문용 이제 손절이라고 그러지, 그지? 손절, 그죠? 손해를 감수하고 끊는다, 그죠? 손절 안 했잖아 아직. 2억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현금주에서 나 2억 원에서 샀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야? 2억짜리가 1억 됐다고 다 기록한다고. 알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발생지는 수익과 비용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성과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 장부 조작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무슨 얘기야? 굉장히 투명하다는 겁니다. 투명하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투자 회사라고 쳐. 여러분들의 돈을 가져가서 내가 관리할 거라고. 여러분들의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2억 원일 때 사가지고 1억 원이 됐다고 지금 니네 돈이 그때 요 방식으로 기록하면 여러분들의 돈 그대로 잘 있습니다가 되는 거고 요 방식으로 기록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돈 반토막 났어요 죄송해요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그러나 발생 사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예측 또는 추정과 같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비트코인 팔았어 지금? 지금 안 팔았잖아. 나중에 이거 1억짜리 비트코인이 내가 사니까 거짓말처럼 2억이었다 1억이었다 1000만 원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중에 10억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그거를 예측해서 써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알아? 그죠? 틀릴 수가 있겠네? 예측이 그지? 그래서 추정이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회계 정보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정보 생산에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너네 이 방식 용돈 기입장 써본 애들은 있을 거야. 학교에서 시켰든 내 성격상 하든 엄마가 시켰든 그치? 근데 요 방식으로 써본 애는 없을 겁니다. 내가 이거 써봤다. 없잖아. 그치? 없잖아. 이거 해봤어? 이거 누가 해? 회계사에서 합니다. 회계사. 세무서에서 해요. 내가 올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기 때문에 얼마 세금을 내야 될지 세무사에서 이 방식으로 계산해 줍니다. 난 대신에 그 세무사한테 돈을 줘. 그치? 걔라고 하면 그분께서는 그 위대하신 분께서는 그러면 여기에 시간을 쓰겠지, 노력을 쓰겠지, 그치? 그리고 나한테 돈을 받아가시겠지. 그죠? 비용이 든다고. 정확한 대신에. 그죠? 그런 겁니다. 됐죠? 상식. 이제 상식이 되었죠? 자, 과학 빠르게 볼게. 193페이지. 이걸 안 보고 싶은데 또 파동이 나오네? 파동 또 우리 또 계속 나왔잖아. 순특강에. 그렇지? 파동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가 돼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 그죠? 다 상식으로 가져간다. 봅시다.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평점에서 전기했던 물체가 여러 가지 위에서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보원력이 작용하여 원래 위치 즉 평점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아무것도 없을 때. 아이고 씨, 너무 안 좋아.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보너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거 나 진짜 환장하는. 야 씨.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항상 우리 원칙은 간단해요. 추상적이고 복잡한 건 구체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바꾼다. 그지? 자, 어떤 것이 있어. 얘가 원래 편의점에 있는데 이탈했대. 이탈시켜줘.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싶대잖아. 그럼 뭐를 해? 보완력이라고 합니다. 됐죠? 요게 첫 번째.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이미지화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라고 했을 때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과학기술인 걸 확인하는 순간 너 과학이야? 뭐부터 해? 일단 페이지 팔로 15번 문제 추가 있네. 추, 그치? 그럼 추를 활용해야지. 뭐 이거 알잖아. 따다다닥 치면 따다다닥 오는 거 무시하고 그냥 추 하나만 내. 간단하게. 그치? 하나만 해. 그러면 얘가 이동했단 말이야. 이탈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건 허공에 이렇게 떠있어. 이렇게 비스듬하게. 아니 다시 돌아오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걸 뭐라 그래? 복원력이라고 한다고. 끝입니다. 그쵸? 간단하겠죠?
쉽죠? 그래서 그러나 평형심에 도달해서는 관성에 의해 다시 평형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추를 여기까지 밀었다가 딱 놓으면 여기서 뚝 멈추느냐? 아니 더가 그걸 뭐라 그래? 관성이라고 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가 갔다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게 관성이야. 그래서 그러면 다시 보원력이 작용하면서 물체는 계속 운동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해? 진동했다라고 한다고. 아 이게 진동이구나. 진동이 뭐야? 원래 있던 점에서 벗어나갔다가 돌아왔다가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지나쳤다가 그치? 여기에 반복되는 걸 진동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진동은 여러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요소들의 상호작용 시스템을 진동계, 진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진동계. 진동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진동계는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탄성 요소. 포텐셜 하니까 좀 어려우시는데 그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번에 알려드릴 거야. 갑자기 평소에 잘 못하던 애가 갑자기 축구를 겁나 잘해. 제 포텐 터졌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포텐입니다. 포텐. 포텐셜. 잠재 능력이야. 잠재 능력. 잠재된 거. 포텐셜. 그죠? 포텐 터졌다 라고 할 때 그 포텐입니다. 그래서 탄성이 뭐야? 포텐. 포텐 에너지. 그죠?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질량 요소. 얘가 뭘 저장할까? 질량 에너지. 자 봐봐,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내려올 때 얘가 만약에 이 추의 무게가 제로라면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추의 무게가 제로야.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안 내려와요. 그러면 그치? 무게가 없는 애는 중력이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내려와? 무거우니까. 그치? 얘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에너지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치? 그거를 잠깐만 나 이거 잘못 적었지? 아니 질량 요소는 진동계의 관성척도 관성척도 아니 이게 뭐지야? 관성척도를 나타내고 질량 에너지 그지? 그래서 엄마씨 왜 삐거려요? 그래서 즉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를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경향, 그걸 우리는 보통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치? 를 나타낸다. 그리고 감쇄기 요소 요 두 개에다가 하나 더 붙을 건데 감쇄기 요소가 붙을 거야. 감쇄기 요소는 뭐냐? 진동계의 에너지 손실을 대변하는 항으로 이것이 크고 작음에 따라 진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진폭이 감소하는 비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쇄기가 뭐야? 추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치? 서서히 줄어들 거야. 그걸 감쇄기 요소라고 합니다. 그치? 이게 뭐여서? 진폭이야. 그 진폭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진동계의 진동은 포텐셜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를 변화. 지금 여기 딱 가 있는 순간, 아직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 에너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아직 힘있게 쫙 내려오진 않았지. 하지만 힘있게 쫙 내려올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포텐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 포텐 터지면 내려오는 거야. 그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지나치겠지. 관성도 뚝 어느 순간 뚝 멈추겠지. 그치? 그 순간 에너지 있어 없어? 있다고. 뭐? 아직 발휘하지 않은 포텐셜 에너지가 걔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다시 또 내려올 거야. 그치?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포텐셜 운동, 포텐셜 운동, 포텐셜 운동. 그죠? 내가 지금 과학을 하는 건지 국어를 하는 건지 그죠? 모르겠다 싶었는데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 나왔으니까 상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단 갑시다. 특정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자, 우리
이번 수능 특강에 파동 겁나 많이 나왔잖아, 그지? 드디어 파동에 대한 정의를 해주네. 파동이 뭐야? 진동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파동은 물질의 이동 없이 진동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찬가지 두 가지. 첫째 그냥 어떤 요소 A, B가 있는데 물체 자체는 이동하지 않아. 근데 얘가 진동을 한다고. 그 진동이 여기로 진동이 옮아가면 그게 파동이라고 한다 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 아니면 오이씨 내가 그딴 거 어떻게 하노? 했을 때 괜찮아. 왜? 16번 문제가 있으니까. 그치? 16번 문제 뭐 있어? 이거 있잖아. 동그라미들 몇 개야? 5, 3, 15, 15개 있잖아. 그치? 한 놈이 떨면 나머지 놈들도 떤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한다고? 파동이라고 한다고. 그치? 한 놈이 떨면 옆에 놈도 같이 떤다 라는 거지. 그죠? 너희 긴 이자 막 지하철 이자 이런 거 있을 때 그치? 옆에 앉은 사람이 다리 덜덜 떨면 하면서 너희도 같이 떨리잖아. 그게 파동이라고. 그치? 그게 파동이야. 됐죠? 그래서 파동은 물질의 이동 없이 진동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달한다. 그럼 뭐가 움직이는데? 에너지만. 요 놈이 요로 가나 안 가? 뭐만 보낼 거야? 진동하는 에너지만 보낼 거야. 예컨대 돌을 연못에 던지면 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 물 분자가 원래의 위치에서 물 분자는 이동해야 안 해. 그 뭐만 움직일 건데? 진동만. 그치? 그 진동이 뭔데? 진동이란 게 뭔데?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치?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려고 했다가 내려와. 그 에너지 때문에 얘도 뭐야? 여기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내려와. 옆에 놈도 가려고 했다가 내려와.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게 파동이라고. 그래서 진동하는 물분자는 이웃한 물분자들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밀어내고. 어떻게? 얘가 이렇게 밀려놓은 거야. 근데 얘도 어떻게? 밀려야지 뭐. 근데 얘 어떡할까? 얘도 밀려야지. 근데 보온력이라는 게 있다며. 그치? 얘 돌아가겠지. 그게 어떡할까? 돌아가겠지. 얘 어떡할까? 돌아가겠지. 요게 반복된다는 거야. 연쇄된다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물분자 자체의 이동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 복원력으로 돌아갔으니까. 그치? 그래서 진동과 파동은 물질의 특성과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바탕이 된다. 일반적으로 고체 내 원자는 할 때 아까 355를 봐야 된다고, 같이 놓고 봐야 된다고. 355를, 그지? 고체 내 원자는 결정 속에서, 결정이 뭔데? 아까 그거 355. 근데 또 이건 친절한 문제니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수능 완성은 쉽다고. 너희가 대비해야 될 난이도는 2강 모의고사고 우리 지금 배경 지식 쌓고 있는 거야. 질이 다르지 아예? 그치? 질이 다르죠? 2강 모의고사는 얘랑 수준이 다르지? 그치? 우린 여기서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거지 여기다가 내 실력을 쏟아붓는 그런 장이 아니야 여기는. 그치? 그리고 결정, 근데 얘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야, 너 결정은 뭔지 알지?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지금. 결정이 뭔데? 결정이 뭐야? 원자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게 결정이야. 이게 파트가 안 떠올랐다? 그러면 수능 특강에 엑스레이에 대한 글을 제대로 안 읽은 겁니다. 엑스레이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일반적인 가시광선 같은 것들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된다. 그러나 엑스레이는 개 세기 때문에 에너지가 겁나 세기 때문에 층을 투과해서 이렇게 퍼져나간다. 할 때 결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영상이 끊기지는 않았겠지? 됐어. 그러면 됐어. 그치? 요거
저뭔 쌉소리야 하거나 아 나 저거 안 떠올랐는데 하면 오늘 순수당을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결정력이 나왔었잖아. 물론 여기 그려져 있긴 하지 상무시고 그죠? 근데 결정에 대해서 너 결정은 알고 있잖아. 수특에 나왔는데 라고 했을 때 모르겠는데 표하면 그럼 넌 틀려 가 되는 거라고 지금 추세가 그지? 그래서 이게 결정이다 그지? 그래서 뭐야 어쨌다는 거야 결정이 한 놈이 떨면 나머지 놈들도 같이 떨린다는 거야. 그 얘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문단 갈까? 다음 문단 마지막 문단 갈게. 양자역학에서 갑자기 양자역학으로 갑니다. 양자역학에서 자 어떻게 출발했어? 양자역학이란 이 아니고 양자역학에서로 갔다고. 즉 너 양자역학 정도는 알지? 로 출발한다고. 모르면 틀려야 되는 겁니다. 양자역학이 뭐였는데? 우리가 이미 닐스 보어의 고전 물리학하고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을 비교하는 글을 이미 수특에서 봤단 말이야. 그치? 너 그 정도 상식 깔고 있잖아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안 그러면 이 문단 통째로 이해 못합니다. 문단 통째로 이해 못해요. 오늘 집에 가서 수특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는 거야. 양자역학이 뭐였는데? 고전 물리학하고 차이가 뭔데? 고전 물리학에서는 전자의 위치, 그치? 원자 핵 중심을 전자가 돌고 있잖아. 그죠? 그 전자의 위치, 속도, 운동 에너지 등등을 다 측정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고전 물리학입니다. 그치? 기억나죠? 그치? 측정 가능하다. 근데 왜 몰라? 그럼 계산해봐. 왜 못해? 아직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기계가 발명이 안 됐어. 조금만 기다려봐. 기술이 발전하면 나 그 전자 위치, 속도 다 계산해낼 수 있어 라고 한 게 고전 물리학이라고. 근데 고전이라는 말이 붙었을 땐 다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깬 게 뭐야? 양자역학이란 말이야. 양자역학이 뭔데?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몰라? 그거 계산 못해. 그치? 그걸 인정하는 게 양자역학이라고 했잖아. 기억나죠? 수업들 기억나지? 요게 안 떠올랐으면 오늘 수능 특강을 다시 봐야 된다고 이갈면서 이거 만약에 수능이었으면 여태 뻔했네? 라고 하면서 다시 봐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양자화된 격자의 진동을 폰온이라고 한다. 양자화는 또 뭐야? 밑에 볼까? 어떤 물리량이 연속적인 임의의 값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만을 가지는 것. 뭘 떠올렸어야 될까? 뭘 떠올렸어요? 어떤 그림을 너희가 여기서 그렸어야 될까? 까지만 수업하고 오늘 좀 원래 한 40분쯤에 끝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뭘 떠올렸어야 될까? 양자가 됐다고 했을 때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고 했잖아. 뭘 그릴래? 머릿속에 뭘 떠올렸어야 될까? 쌤이 올해 초에 주문한 건 하나밖에 두 개였어요. 그지? 없으면 너희가 그릴 것, 못하겠으면 내가 그리는 거 다 외워갈 것. 그치? 그거였잖아. 그죠? 쌤이 뭐 그려줬어요? 불연속적인 값을 설명할 때. (2분의 1파장) 그치? 2분의 2파장 그쵸? 2분의 3파장 그쵸? 2분의 4파장 불연속적이네. 정수배로만 간다. 2분의 n파장으로 이거잖아. 이것도 올리라고. 그치? 지금 파장 얘기하고 있잖아. 그것도 불연속적인 파장. 양자역학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떠올랐어야지. 그쵸? 그래서 스텝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려는 거야. 이게 딱
뭔 갑자기 쌉소리야라고 느꼈을 거야. 만약에 이게 떠올리지 않았다면. 그치? 갑자기 글의 결이 바뀌었네? 라고 느꼈을 거라고. 이게 안 떠올랐으면. 그치? 근데 이게 퍼뜩 떠올랐으면 그냥 여기서 이걸 접목시켰구나 가 되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그치? 그래서 스틱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다음 주에 또 이감 보겠죠? 거기서 스틱에 나왔던 거 그대로 다시 적용되는지 또 보라고. 안 됐다? 집에 가서 이 갈면서 또 스틱도 한 바퀴 또 돌리는 거야. 그걸 12주 동안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그치? 완성 못할 거야. 완성 못한 채로 수능장 갈 건데 최대한 끌어올려서 수능장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죠? 안 그려졌잖아. 봐야겠지? 그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뒤에 뭐 포는 에너지 뭐 위에 올라갔다 뭐 진폭 알잖아. 이거 크게 움직이는 거. 진동수는 뭐야? 빨리 떠는 거. 그치? 뭐 이거 구분하는 거 뭐 어렵겠어. 그치? 이게 떠올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한테 이게 중요해 지금. 너희가 이걸 떠올릴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해. 안 떠올랐다? 또 보라고. 진동, 불연속, 양자역학. 그거. 알겠지? 우리 부분 이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감을 보긴 했으니까 해설은 못해. 시간이 없어. 이제 끝낼 거야. 4번에서 국어 문제 볼까? 가가 전체가 뭐였냐면, 그치? 지난주에 봤던 글이야. 나는 그 지난번에 봤던 글을 구체화한 사례입니다. 근데 나에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러이러한 정도로 발동된다라는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치? 숫자와 식을 갖고 노는 거라고. 수식이라고, 그죠? 그 전까지 원리와 원칙은 가에서 다 다뤘어. 근데 그게 지난주 수능 완성에 나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를 읽을 때 머리를 썼으면 안 돼. 가를 읽을 때 맞아 그렇지 하고 나부터 두뇌를 썼어야 돼. 그래야지 풀 수 있는 문제야. 가부터 머리를 쓰고 있으면 인간의 두뇌의 용량이,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의 램과도 같다고. 그치? 이미 가의 에너지를 썼으면 나는 그냥 읽어도 읽은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가를 읽었을 때 나는 뭐 지난주에 봤던 그거네? 오케이 했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또 한 바퀴 또 돌려야 되는 겁니다. 됐지? 마찬가지. 근데 이제 10번은 좀 어려웠을 거야. 왜? 겹치는 게 없었거든. 그지? 겹치는 게 없었잖아. 근데 14번 볼까? 사실상 겹치는 건 맨 위에 한 문단입니다. 물리주의. 물리주의가 뭐야? 나 기분이 너무 좋아가 아니고 나 지금 도파민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물리주의잖아. 그치? 그게 물리주의잖아. 근데 그게 딱 보자마자 물리주의 그거 뇌 속에 있는 모든 내 감정, 그치? 생각 그게 다 물질의 이동으로 움직여진다는 그거 하는 게 만약에 떠올랐다면 밑에서 얘기하는 게 서로 반박하는 관계잖아. 그지? 그게 지금 얘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이 된다고. 납득이. 근데 물리주의에 대해서 얘가 설명이 제대로 알고 넘어가잖아. 만약에 물리주의가 뭔데? 해버리는 순간 밑에 얘기가 납득이 되겠냐고. 뭔 쌉소리를 하는 거야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비문학을 읽었는데 얘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문제는 처참하겠죠. 그죠? 문제까지 들어가면 처참하겠지. 글만 봐도 아리까리한데 문제로 들어가면 처참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 공포를 알고 스틱을 돌리라고. 알겠죠? 까지 문학은 부장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비문학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수 여기까지. 가방 싸세요. 그 상품부터 줄게. 일어나지 말고